예, 솔모입니다. 예, 오늘은 비트코인의 시세 조정에 대해서 저희 생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차트를 보시면요. 이제 주식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아시는데, 이런 차트의 모습은 전형적인 시세 조작 때는, 급등주 그래프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시세 조작이 아니면은 이런 그래프가 나오기 힘든데요. 이때가 아마도 중국 거래소 닫았을 때지요. 근데 사실은 요때 제가 기억나는 것이 더 빠져줬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걸 떠받친 애들이 없었다면 사실 여러 정황상 더 빠졌어야 되는데 한 200불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200불 거기서 이제 버티는 걸 보고 어, 솔직히 반등이 예상이 됐었죠. 그때 버티는 거 보고. 예. 물론 저는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 차트적인 느낌이 왔어도 투자하지 않았고, 더 올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좀 더 빠졌어야 될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요거를 좌지우지하는 애들이 보통 애들이 아니구나. 뭐 주식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거래량입니다. 이제 고점에서 거래량이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매도하는 시세도 많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고점에서 거래량이 좀 많이 폭증했을 때는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좀 이런 하락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거래량을 이제 시세 조정하는 애들이 받아줄 여력이 있느냐, 그게 문제는 있겠죠. 이제 블록체인의 미승인 거래소를 알려주는 요 사이트가 있죠. 요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미승인 거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인출이 늦어지는 거예요. 트랜잭션으로 인해서 보냈을 때 늦어지는 건데 지금 15만 현 시각 실시간입니다. 15만 5천 나오고 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20만이 넘었었죠. 어, 사실 이런 미승인 건수에 대해서 이제 뭐 핑계를 대기를 뭐 블록체인 뭐 그런 것 때문에 처리 시간이 늦어서 사람들이 폭증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죠? 뭐 이것도 뭐 화폐가 돼야 될 그런 것이 어떤 시스템 상으로 이렇게 늦게 인출이 되고 오히려 제가 볼 때 요 미승인 건수는 이 미승인 건수의 발생은 가격을 올린 후에 급증을 합니다. 그죠? 시세 조정이라는 가정하에 예를 들어서 뭐 어디서든 시세를 조정했다 쳐요. 프로그램으로 했던지 거래소를 통해서 때 시세 조정해서 막 올라갔을 때 어, 시세 조정이라면 고점에서 이걸 지불할 매도하겠다고 나온 사람에서 지불할 능력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만큼이 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거는 거래소에서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것들을 자꾸 늦어지게 하고 새로운 매수세가 들어오면은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미승인 건수가 늘어나면은 인출도 뭐 일주일 이상까지도 뭐 지연이 됐어가지고 얼마 전까지. 그리고 재밌는 건 보세요. 요 미승인 건수가 20만 건도 훌쩍 넘었다가 언제 이게 확 그나마 이제 15만 대로 줄어들었냐면은 가격이 이렇게 확 꺾여 내려왔을 때 일주일간 지연시켰어요. 그리고 어느 가격에 돼요? 이 떨어진 가격에 그때 승인을 해줘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서 출금을 이때 내도 이 가격에 찾겠죠. 이런 현상은 과거 빗썸에서 하이코인들에 대한 거기서 생겼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이게 어떤 다트바 가드 때 들어갔더니 막 뭐 같이 올렸대요. 그 사람들이. 같이 오른다 해서 올렸는데 딱 많이 올랐을 때 팔려고 하니까는 그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인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체결은 한참 떨어진 가격대에서. 자, 올렸을 때의 고점에서 누가 팔까요? 그 시세를 조종하고 운전자라고 표현하던데요. 그 시세를 조정하고 뛰는 애들이 먼저 팔고 나머지 애들은 그냥 계속 올리는데 돈만 갖다 퍼준 거죠. 여기서 돈 갖다 퍼주 계속 올렸는데 나중에 여기서 팔게 돼서 손해를 보게 하는. 이런 게 하위코인에서도 있고 어떻게 보면 큰 그림상에서 이거는 또 그런 거죠. 그죠? 이제 마침 그래프가 있으니까는 한번 요 그래프로 설명을 할까요?
우리나라가 비쌉니다. 비트코인이 한 뭐 20-30% 비싼 건 기본이고요. 다른 데보다. 그리고 한때는 50%까지 비쌌는데, 그래서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뭐 다른 데서 뭐 홍콩이나 뭐 지금 중국 거래선 폐쇄됐으니까 뭐 다른 나라에서 뭐 이렇게 사가지고 일로 보내요. 어, 보내면은 그 차익이 꽤 크겠죠. 50%까지 그 비트코인 시세가 벌어졌으면은 여기서 싸서 넘기면 50%뭐 수수료 다 떼면 이거보다 적겠지만 그렇게 벌 수 있어서 많이 보낸대요. 자, 제가 가정을 합니다. 어쨌든 중국거래소가 폐쇄된 후에 만약 우리나라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지만 시세 조정 애들이 우리나라 거를 막 올려서 우리나라 걸 견인시킴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있는 비트코인을 막 견인시키려고 했다 쳐요. 그래서 이격이 발생했어요. 물론 이게 뭐 개인적으로 유인책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지만 어쨌든 시세 조정이 있다고 쳐요, 우리나라에. 그러면은 이 갭 투자자들이 몰려듭니다. 갭 투자잖아요. 이 가격의 갭 투자. 이 많은 데서 이제 돈을 보내서 이 50%뭐 이걸 먹으려는 애들이 막 많이 보내요. 그럼 가격이 예를 들어 얼마 전에 2,400만 원 정도까지 됐을 때 특히 많이 벌어졌었죠. 그때 우리나라 2,400만 원 됐을 때. 그러면은 이, 이 금액을 누군가가 이렇게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시세를 조정하는 애들도 얘네한테 이 돈을 지불해줘야 될 거 아니야. 매도를 하면. 그럼 어떻게 해요? 얘들이 2,400만 원, 한국 2,400만 원 떴다. 보내자. 막 보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주일 이상 가다 둬요. 그리고 일주일 새에 2,400만 원에서 지금처럼 그때 얼마까지 떨어졌죠? 1,100만 원까지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1,000만 원 거의 초반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승인은 체결은 어떻게 돼요? 요 가격에. 일주일 동안 잡아놓고 요런 것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해서 갭 투자로 올리면서 갭 투자로 돈을 이렇게 보내게 하고 거래가 그래서 거래세도 받고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뻔하죠. 요 위생인 건수가 네, 전화가 잠깐 와서요. 예, 어디까지 했죠? 아무튼 이 미승인이 돼서 이렇게 잡아두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불안한 조짐이고요. 인출 지연과 연관이 돼 있고 과거에 뭐 지난번에도 많이 얘기 드렸지만은 일본에서도 이러한 인출 지연들이 가격이 팍 그 최고점을 찍은 후에 인출 지연이 점점 길어지다가 그러니까 그거죠. 이제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면은 그냥 어느 정도 해결될 거예요. 그죠?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면. 하지만 매수세가 없는 일들이나 어떤 충격이 가해져서 사람들이 일시에 돈을 빼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지불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슨 핑계를 대겠어요? 여기서 해킹됐다. 뭐 그런 식으로 날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고점에서 그죠? 딱 다른 거 잡아주고 고점에서 장내들은 팔겠죠. 장내들 팔아야 되니까 이런 거 미승인 내두는 거 아니겠어요? 장내들 팔고 떨어진 다음에 승인책을 시키고 그러한 스킬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뭐 해외 선물 상장을 시켜서 미국에 상장시켜서 제도권이라는 어떤 확신을 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애들이 뭐 먹고 날릴 건지 그죠? 먹고 날라도 충분한 이득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을 허락하더라도 여기서 뭐 조금 오르다 다시 더 하락을 허락하더라도 뭐 더 하락하면은 또 매수세가 들어올 수가 있겠죠. 하락해서 아니면은 해킹이 발생하지 않고 더 길게 가져가면서 선물 시장을 또 좌지우지해서 선물로 돈을 벌게. 선물 시장에 예를 들어 하방 투자자가 많아지면요, 여러분 시세를 올려서 선물에서 이득을 가져가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토토가 걸려있는 건 어떻게 되죠? 승부가 조작되죠. 그죠? 승부 조작이에요, 일종의. 그러니까는 뒤에 있는 파생의 돈판이 더 커지게 돼요. 토토의 돈판이 더 커지기 때문에 선수들도 돈을 받고 승부를 조작하는 그런 게 바로 선물과 현물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들인데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아직은 아닐 거예요. 아직은 하방 투자자들 활성화 아직 안 됐을 거고 어느 시점이 되면은 그런 식으로라도 좀 떨어진 후에는 다시 또 많이 올리거나 뭐 그렇게 돼서 그럴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제 얘네들이 먹튀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조만간 해킹 사건, 해킹이지만 거래소